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올해 늦둥이를 본 아빠입니다. 결혼 생활 중에 여태 아이가 없이 지내다가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정말 아이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힘들어도 하루하루 살맛이 나는 요즘이네요. 이런 제게도 정말 너무나 힘든 시절이 있었답니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좀처럼 행복하지 못했었죠. 그런저런 것들을 모두 이겨내니 이제서야 조금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그런 저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엄마가 없이 아버지와 함께 자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 엄마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의 빈자리는 아버지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정형편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신 편도 아니었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 장애를 겪고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부분에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8살쯤 어머니를 잃었으니 한참 손이 많이 갈 때잖아요. 멀리 살고 계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말고는 친척도 없고 의존할 곳도 없던 상황에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셨답니다.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추억은 상당히 많아요. 그 추억들이 남들처럼 유명한 놀이동산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던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추억이랍니다. 가정 형편도 어렵고 저를 돌봐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저는 아버지가 일을 나갔을 때 홀로 집을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집은 오래된 지하 단칸방에 살고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웠답니다.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저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뒤늦게 오신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비 구경 제대로 하고 있었구나. 남들은 이런 구경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야. 이거 있잖아. 엄청 신기한 거야. 어떻게 지붕을 타고 비가 내릴 수가 있을까? 응, 맞아. 신기해. 천장에서 비가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걸. 그래, 봐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남들은 하지도 못하는 구경인걸. 아빠가 없을 때 또다시 이렇게 천장에서 비가 내리면 화장실에 있는 세수대야를 여기에 딱 가져다 놓으면 돼. 그럼 빗물이 세수대야로 떨어지는 모습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거든. 아, 정말이네. 진짜 그렇네. 아빠 최고다.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앞으로는 놀라지 말고 비 구경 열심히 해봐. 알았지? 우리 아빠 최고. 최가. 놀란 저를 달래주시느라 아버지는 꽤나 진담을 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순진했던 때라 아버지의 그런 말을 다 믿고 즐거워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빗물이 새는 부분에 종이를 몇 장 덧대셨고 가진 노력을 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빗물이 새었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건물이라서 비가 새었고 그 부분에는 곰팡이가 엄청나게 많이 피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는 모른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애써 연기를 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짠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쪽 다리를 절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제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나 봅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와의 추억은 상당히 많았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시절이라 매일 제 도시락을 싸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꼭 도시락 반찬으로 놀려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친구들의 타깃이 되어 늘 제 도시락 반찬에 대해 궁금해하더군요. 얼마나 맛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나처럼 돈가스랑 햄 싸가지고 다니고 싶은 거 다 알아.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뭘 또 그게 맛있다고 핑계를 대냐? 내가 너한테 핑계를 댈 일이 뭐가 있냐? 남의 반찬 신경 쓰지 말고 너 싸운 거나 맛있게 먹어. 난 내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알겠냐? 어쭈? 너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냐? 내 반찬 가지고 몇 마디 했다가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는데? 너 이거 나한테 겁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 도시락 반찬에 관심 갖지 마. 늘 친구들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던 한 친구의 표적이 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저의 이런 반응을 보고 화가 난 그 친구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저를 한번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했지만 이미 반 친구들은 저에 대한 신임을 크게 느끼고 있었는지라 분위기가 마음대로 이끌어지지 않았답니다. 제 주변으로 다른 친구 몇몇이 몰려들었고 저를 놀려대던 그 친구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죠. 덕분에 그 친구는 반 친구들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도 놀릴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국민학교 때는 반장, 부반장도 하면서 학급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저의 가정 환경이나 아버지의 직업 같은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평가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저의 이런 가정 환경에 대해서 소문이 어떻게 다 난 건지 이상하게 학교에서 친구들 몇몇이 저를 멀리하고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몇몇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빼고 특히 학급에 임원을 하는 아이들은 이상하게 저를 멀리하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된 건 반장 녀석이 저희 아버지 직업을 알게 된 후 제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다 퍼뜨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하수구 청소를 하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야, 제 옆에 가지마. 야, 이상한 냄새 올마. 반에서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게 다 쟤 때문이었어.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너한테 하수구 냄새 나. 그거 몰랐어. 니네 아빠가 하수구에서 일하시니까 그 냄새가 당연히 너한테도 올맞겠지. 안 그래? 뭐라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맞잖아. 니네 아빠 하수구 청소한다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 학교 학부모 회의할 때 소문 다 났다던데 냄새 진짜 지독하다고 하시더라. 야, 너 정말 함부로 말할 거야? 당장 사과해. 당장. 사실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하냐? 제 아버지를 놀리는 반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패주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저의 평소 품행이 그래도 성실하고 착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배려를 해주셨고 반장에게 사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내 마음 잘 알아.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아버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진짜로 강한 사람은 그런 더러운 말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란다. 더러운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운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버지. 알겠어요. 명심할게요. 아버지의 말에 저는 다짐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로 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지 않고 잘 참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니 조금은 괜찮아지기도 하더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꼭 있었고 직업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친구들도 꼭 있었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참았더니 나중에는 정말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공장에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다리 한쪽을 저는 장애를 갖고 계셨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셨죠.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저를 낳아 기르시면서도 그 공장에 계속 다니셨는데 교대 근무를 하던 공장이었기에 밤에도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일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다고 장애가 있으신 아버지가 일용직 건설 현장에 나가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막막해져 버린 상황에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알게 되신 것이에요. 그분은 아버지와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이셨는데 시간적으로 여유를 봐줄 수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점점 그 일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끼시며 열심히 일을 하셨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 덕분에 저 또한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생각을 하며 자랐었죠. 아버지 덕분에 참으로 건강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저는 성인이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하수구 청소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었는데 나중에는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란 제가 결혼은 정반대의 사상을 갖고 있는 여자와 했으니 말이죠. 성인이 되어 몇 번의 연애를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된 여자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성격적으로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고 더러운 것, 힘든 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바닷가에서였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녀의 친구들과 제 친구들이 합석을 해서 함께 놀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어떤 술 취한 남자가 그녀에게 찝적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움을 준 계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렇게 도움 주셨을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조금 놀라긴 했어요. 세상에, 술을 마시면 곱게 마셔야지. 정말.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워낙에 그쪽 외모가 출중하셔서 더 위험하니까요. 어머, 정말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들어도 기분은 좋네요. 저기, 너무 감사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올라가서 제가 한번 연락드릴게요. 생명의 은인이 되실 뻔한 분이신데 모른 척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그녀와 저의 첫 인연이 시작되던 순간이었어요.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서도 연락이 왔고 감사의 인사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저희는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참 이야기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친구들이 부러웠는데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왠지 자리를 피하게 되고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부럽다 못해 화도 나고. 맞아요. 저는 여자라서 더더욱 그랬어요. 아빠한테 말 못할 것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성훈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올곧게 세상을 사시는 분이시고 또 저를 누구보다 많이 아껴주셨죠. 저를 양육하시느라 직업까지 바꾸시면서 혼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답니다. 와, 정말요? 성훈 씨 아버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보기 좋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며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녀는 제게 술을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헤어진 전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었나 보더군요. 술자리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 술을 많이 마셨고 저는 그런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저를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요. 성훈 씨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요. 너무 아름답고
착하신 분이세요. 그놈은 있잖아요. 지네 엄마가 저같이 엄마 없는 여자하고는 결혼 절대 못한다고 저를 버린 거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훈 씨도 엄마 없잖아요. 엄마 없다고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연지 씨만 힘들어요. 저 정말 짜증나고 비참하고 미치겠어요. 헤어진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쩌죠, 성훈 씨 어째요? 그녀는 그날 그런 속상한 말들을 하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고 그런 그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핸드폰엔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제가 볼 수도 없지. 당장 술집에서 엎어져 자고 있는 그녀를 쳐다보며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모텔로 데려가서 그녀를 눕힌 후 정말 저는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녀가 술이 깨기만을 바라면서 바닥 벽 쪽에 기대어 앉아 잠이 들었죠.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그녀가 제게 기대어 안겨 있었고 저는 그렇게 그녀와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와 참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그녀를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서 그녀가 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예뻐 보였는데 자꾸만 짜증을 내고 조금이라도 힘들고 더러운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조금씩 눈에 보였습니다. 오빠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 식당 꼬라지를 좀 봐. 아우, 밥맛 떨어져. 에이, 왜 그래? 여기 내가 좋아하는 단골집인데 할머니 혼자 운영하고 계셔서 조금 깔끔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도 단골 손님도 많고 음식도 맛있단 말이야. 한번 먹어봐. 그럼 너도 반할걸? 이런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먹어? 난 단 한 번도 우리 아빠가 이런 곳에 데려간 적이 없단 말이야. 에이, 이 벽 좀 봐. 더러워. 그리고 네 역겨운 냄새는 뭐야? 아 정말 오래된 음식점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은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낭만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잖아. 좋게 생각하자. 응? 오빠나 좋게 생각해. 그리고 나 앞으로 다시는 이딴 곳에 데려오지 마. 나 요 앞 커피숍에서 기다릴 테니까 밥 다 먹으면 거기로 와. 난 도저히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뭘 그렇게까지 해. 됐어. 그럼 나가자. 나가서 다른 데 가자. 그녀의 그런 행동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찾던 식당이었고 그곳의 할머니 사장님도 저를 기억하시고 항상 반찬도 더 주시려고 했는데 그런 곳을 단지 더럽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 그녀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꼭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날 저는 폭발해버렸고 그녀와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 손길은 그녀를 더더욱 막무가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녀의 버릇을 고치지 못한 채로 연애를 하며 결혼까지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를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하는 말투와 행동들에서 너무 똑같은 겁니다. 가족이니 닮은 것은 당연지사겠지만 사람을 약간 깔보고 무시하는 듯한 언행이 그대로 닮았더라고요. 그래, 자네 대학교 나온 거 보니 우리 딸보다도 못한 곳이던데 밥 벌어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는 건가? 네. 아, 그래도 제 전공이 괜찮은 편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디를 가도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되는 건데 자네가 뭐 볼 게 있다고? 난 솔직히 걱정이 돼서 내 딸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했네. 아, 네 아버님,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내가 웬만하면 우리 딸이 하고 싶다는 거 말리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자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키우셨다고 하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참 내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원 저희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직업의 자부심도 느끼시는 분이시고요. 하수구 청소가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인가?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하필 그런 일이야? 더럽고 힘든 일은 세상에 진짜 할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나 하는 일 아닌가? 난 그렇게 알고 있네만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인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일이고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건데 그게 왜 쓸모없는 사람이 하는 일인가요? 아버님 말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가정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만. 어떻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지 원 잘난 것 하나 없는 놈이 어디선 내 딸을 달라고. 자네같이 자격지심이 있으면서 굽히지 않는 놈 나도 필요 없네. 내 딸 모죠.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내뱉으셨어요. 저 역시 그녀의 아버지가 하는 말에 제 생각을 요목조목 말씀드렸죠. 제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결국 그녀의 아버지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는 불합격을 받았고 저 역시 그 말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전과 같았지만 여러 가지로 저와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으며 결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 2주를 넘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텨가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난 후 그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네 얼른 병원으로 오게. 내가 진짜 자네 때문에 이런 꼴까지 봐야겠나.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이라뇨?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딸이 자네 없으면 죽겠다고 아주 센 난리를 치다가 병원까지 오게 됐네. 나 참 정말 내 인생에서 이런 꼴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얼른 오게 얼른 하. 네네 아버님, 지금 바로 달려갈게요. 그녀는 저와의 헤어짐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나쁜 생각까지 했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더 이상 그녀의 아버님은 저를 반대하실 수가 없었고 저 역시 그런 그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콩깍지가 씌이는 것인가 봐요. 저는 그렇게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와 첫 만남을 가진 그녀의 아버지는 뭔가 불편하다는 말투와 행동으로 식사 자리 내내 일관하셨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꼭 참으시며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상견례가 끝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연지가 그렇게 좋으냐? 내 아버지 좋아요. 저 없이 죽겠다고 하는 여자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그래 뭐 좋으니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거겠지. 내가 걱정하는 부분 잘 알겠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내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니? 난 우리 아들 믿는다. 우리 아들이 내린 결정을 존중해.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 할게요. 내심 걱정하시던 아버지는 끝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그렇게 그녀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된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힘든 일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남들에게 미루는 습관을 가지셨던 장인어른은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여지없이 보이셨죠.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셨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옷 하나를 사셔도 백화점에서만 사야 입을만 하다는 말도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셨죠.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장인어른의 그런 습성을 싫어하던 거래처에서 하던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사업은 어려워졌죠. 그 과정에서 직원도 몇 명이나 감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아내가 장인어른의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랍니다. 아무래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장인어른은 어찌나 자기의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던지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을 속이는 일이 대부분이셨어요. 결혼식 때만 잠깐 뵈었던 친척들과 결혼 후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거드름을 피우시며 자신은 사돈을 참 잘 만났다며 없는 말을 지어내시더군요. 우리 사돈이 말이야 그 큰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것만 해. 그 정도는 돼야 우리 딸을 보내지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나 세상에 역시 요즘 같은 세상에 건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 사돈을 만나고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딸을 귀하게 키우더니 결국 너무 괜찮은 사돈을 만났구만. 그런데도 그 양반이 얼마나 검소하신지 자동차나 옷차림 같은 것만 보면 무슨 노가다 하는 사람 같다니까. 겉으로는 티도 안 내고 알부자야 알부자. 아이고 사돈 자랑 그만여 나 배 아프니까. 우리 딸내미도 그런 집에 시집 보내면 소원이 없겠구만. 이런 대화를 나누니 친척분들은 당연히 저를 환영해주고 아껴주셨고 저희 아버지는 순식간에 알부자가 되어버리셨죠. 제가 정말 딱 싫어하는 속물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장인어른이었던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화려한 알부자가 되어 있던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지로서 사돈으로서의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명절이나 생신 때 진짜 제대로 된 밥상 한 번을 받지 못하셨거든요. 다른 집들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하던데 아내와 장인어른은 어쩜 이런 부분은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생신을 꼬박꼬박 챙기나. 명절도 다들 휴가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우리 딸 그런 식으로 고생시킬 생각은 일절하지 말게. 난 내 생일도 간단하게 밖에서 외식하고 백화점 쇼핑하면서 마무리했으니까. 아버님 그래도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는 집이라서요. 제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뒤처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야. 자네나 자네 아버님이 너무 골이 타분하다고. 옛날 사고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남들한테 무시나 당하지. 됐고 우리 딸 그런 걸로 고생시키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게. 내가 식사비 정도는 줄 능력이 되니까. 장인어른과 아내의 사고방식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상상을 초월했었어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런 아내의 사고방식에 점점 실망을 해나갔고 불타던 사랑도 점점 시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의 그런 행동에도 화내지 않았고 기다려 주었으며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명절 제사상은 백화점 쇼핑을 가야 한다는 아내를 대신해 제가 아버지와 준비를 하면서도 그냥 참고 기다려주기만 했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아내와 장인도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의 생신이라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은 관심도 없던 아내가 마련한 자리였죠. 화도 나고 황당하기도 했지만 내년 아버지 생신 때는 저도 똑같이 해드리자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그 자리에 오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날따라 아버지가 갑자기 일이 잡혀서 하수구 청소를 하고 바로 오셔야 했었고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생신이신데 제가 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는 땀을 흘리실 정도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오셔서 장인어른께 악수를 청하셨죠. 아 네네 굳이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바로 급하게 오느라 씻지를 못했어요. 아유 정말 사돈도 참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오세요. 오길 그냥 일 끝나고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시지. 아 이거 냄새나서 어디 음식 먹겠어요? 장인어른은 더럽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와 악수한 손을 물티슈로 닦으시는 겁니다. 아이고 참 사돈은 너무 앞기가 꽉 막혀 있으시네. 제가 더러운 걸 진짜로 싫어해서요. 예나 저나 역한 냄새만 맡아도 밥을 못 먹고 그래서 저기 죄송한데 요 앞에 나가서 옷 좀 사서 갈아입고 오시던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냐 다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꾸역꾸역 참고 있던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을 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 나가요. 오늘 식사는 제가 다른 곳에서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이놈이 왜 그래? 사돈 생신인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버지 이런 대접을 받고 식사는 무슨 식사예요? 저랑 나가요. 저희 자주 가던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해요. 아버지. 저는 그날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며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